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말에 열린 창의공학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잘 봐야 돼. 아, 저주왕이 아니네. 그럼 여기 이건 됐어? 여기는 복잡해 완료? 보이는 부품들을 활용해 요거는 자율자동차 등 다양한 모형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닌 일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입니다. 아, 여기를 안 얘는 뭐야? 맞아, 얘 창의공학 캠프는 방과 후 수업 시간에 틈틈이 배운 과학 실력을 뽐내는 자리인데요.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초음파 센서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실력들이 만만치 않죠? 저희가 만든 작품은 수어사이드 레스큐라는 작품으로 물 위의 다리에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이를 최대한 신속히 구조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초음파 센서 2개를 이용하여 하나의 초음파 센서로는 떨어지는 사람을 인식하고 또 하나의 초음파 센서로는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이 시간과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렇듯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 및 지역 주변에 문제를 찾고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서 이를 개선하는 그 체인지 메이킹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오연인을 육성하고자 오연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저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 구조를 흔들어 놓은 4차 산업혁명. 그만큼 미래 진로에 대한 청소년들의 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과 인공지능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작은 시도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 꿈꾸는 학교. 제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내일의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진학 상담 캠프가 열렸습니다. 올 한해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등교도 못한 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진행되는 등 학교 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의약품 설계학과가 있었어요. 설계 실험실. 달라지는 입시 제도에 맞춰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근심도 적지 않습니다. 김빈예리 교수님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이런 접할 게도 너무 없고 그리고 또 애들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공부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학종이나 교과나 이런 수능 같은 그런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 어떤 식으로 공부 계획을 잡아서 지금 현재 2학년이다 보니까 또 3학년에 대한 그 무서움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에서 잘 잡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매우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취업을 중요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비슷한데요. 다행히도 일반고와 달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학생들에게 관련 체험은 물론 생생한 현장의 경험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꿈이 바리스타인데 지금 한번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바리스타 교실에 참가했습니다. 계속 해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쉬워져서 바리스타 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진학 위주의 빠듯한 정규 수업과 넉넉지 못한 학교 재정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특강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내 한 공기업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JDC 꿈꾸는 학교 사업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3개 학교에 이어 올해는 17개 꿈꾸는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제주 4대 부설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과학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 캠프는 아두이노라는 전자장치를 이용해 간단한 자율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캠프인데요. 학생들은 아두이노와 코딩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자신만의 자율 자동차를 만들 예정입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활용해서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아두이노에 대한 것과 코딩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배우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아두이노란 센서나 부품들을 연결해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자장치인데요. 간단한 무선 조종 미니카에서부터 복잡한 회로를 지닌 로봇 제작까지 이 아두이노를 활용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열리는 이 과학 캠프에는 1학년과 2학년 학생 9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 과학 캠프에선 교사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대신 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과학반 동아리 학생들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도와가며 과제를 완성해가는 캠프인 겁니다. 끼울 때 이거 넣은 다음에 드라이브를 위해서 간단히 잠그고. 예전부터 이제 동아리 활동을 이제 많이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직접 저희가 실습을 해보면서 그렇게 많이 익히게 됐고 어떻게 하면 이제 친구들한테 좀 더 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애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튿날에도 자동차 조립 과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본 골격 조립과 제어 과정이 완성된 자동차들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차례인데요. 가장 설레이는 순간이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차가 있는 반면 아쉽게도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들도 있습니다. 또 안 돼? 안 먹어. 왜 아무도 없는데 안 돼?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컴퓨터를 코드를 맞춰놨는데 코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속도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능 테스트가 끝나면 자동차의 외형을 꾸미는데요. 학생들은 갖고 있는 재료들을 최대한 동원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학생들의 기발한 창의력이 총동원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트랙을 출발했을 때 시간 타이머가 시작될 겁니다. 캠프의 마지막은 경진대회로 치러졌습니다. 모두 3개의 부문으로 치러졌는데요. 적외선 센서를 부착해 선을 따라 움직이는 라인 트레이서, 블루투스를 활용한 무선 조종 자동차 부문, 마지막으로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입니다. 정성껏 만들었지만 아쉽게 탈락하는 친구들도 적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멋있게 완주에 성공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틀 동안의 짧은 캠프였지만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겁니다. 처음에는 아두이노라는 게 되게 어렵다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직접 해보고 친구들과 문답을 하면서 아두이노에 대한 지식도 함유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변하는 아두이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던 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두이노를 처음 접해봤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점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멘토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해줘가지고 어려운 부분도 보다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만드는데도 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 시내 또 다른 고등학교. 이곳에서도 주말을 이용해 특별한 토론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체인지 메이커 사상 최대의 수업 캠프. 이름이 꽤 거창한데요. 과연 어떤 캠프일까요? 친구가 야 너 이거 잘하네. 너는 팀 활동할 때 이런 역할을 네가 맡아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서로의 좀 역할 분배를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체인지 메이커 캠프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해법까지 찾아내는 토론 학습법입니다. 학생들은 자신과 주변의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 찾아내고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문제의 해법이나 그 대안을 찾아내는 거죠. 통계조사나 이런 걸 조사할 때 빠르게 활용을 하려고 난 일단 SNS의 역할을 감당을 할게요. 동혁이가 분류 같은 거나 정리 같은 걸 같이 해주면 이렇게 정보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점이 도출되면 정해진 각자의 역할대로 자료 조사와 분석 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자료 분석을 하고 정리합니다. 학생들은 과연 어떤 문제점들을 주제로 정했을까요? 분필가루로 인한 교실 내의 위생 문제, 불편한 등하교 시의 버스 노선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획일화된 8교시 수업이 문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일단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이 학교 교과목과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관련이 돼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탐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수학여행이 사라지는 추세인데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되게 추억이 사라지고 그런 불만에 대해서 이 불만을 제시해서 선생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체인지 메이커는 말 그대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체인지 메이커는 문제에 대한 불만과 분석에 멈추지 않고 공동체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체인지 메이커 교육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배움으로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진짜 세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역량 중심 교육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낸다는 얘기고 이런 게 축적이 되면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가 정신을 길러내는 교육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걸 체인지 메이커라고 표현을 하죠. 체인지 메이커라는 게 그냥 뭐 좋은 일을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한 단계 더 나가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말했네. 이렇듯 학생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나름대로의 대안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결과 못지않게 더 소중한 것을 얻습니다. 바로 친구들과의 소통 능력과 협동심입니다. 입시 위주의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이번 체인지 메이커 토론 캠프는 참가 학생들에게 작은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선생님께서 학교에서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보고 듣고 이런 어떤 기계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수업에 머물렀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팀원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또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면서 그런 부분에서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을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 해결 능력과 체인지 메이킹을 이용해서 오늘 하루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미래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꿈꾸는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주 시내 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뭔가를 그리면서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희생자들이 꽃이 되어서 나온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해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 그럼 이 안에 미술 작가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이 합동 미술 프로젝트는 제주 4.3 사건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그 느낌을 먼저 단순한 도형으로 표현해 보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를 추모하는 4.3 조형물도 만들 예정입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서 4.3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조형 작업을 하는데 그걸 합동 미술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추모비로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수업 타이틀은 귀화된 제주로서 빛의 백비를 아이들과 결과로 내기 위해서 4주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주에 걸쳐 진행된 합동 미술 프로젝트. 추모비를 만드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추모비가 빛날 수 있도록 은박 비닐로 감싸 정성껏 만들고 있는데요. 결과물이 대단하죠. 완성된 작품 앞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추모비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걸 옮긴 것들은 그 말이 4.3 사건에 꼭대기에 앉아있는 새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입니다. 채싹은 4.3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주제를 완전 무겁게 만든 작품들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볍게 풀어낸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고등학교에서는 또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빈 교실 하나를 학생들이 꾸미는 행복 교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한쪽 벽면에 예쁜 글씨와 문양을 새겨 넣을 예정인데요. 작가로부터 캘리그래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색상과 그림도 미리 선택해 봅니다. 먼저 김효은 작가가 하얀 벽면에 글씨를 적습니다. 프로 작가답게 단 한 번의 획으로 예쁜 글씨가 완성됐는데요.
다음에는 학생들 차례. 저마다 자신이 고른 문양들을 글씨 옆에 그려놨습니다. 노란 하트에서부터 별과 무지개, 구름 등 아기자기한 문양들이 더해져 아름다운 캘리그래피가 완성됩니다. 처음 해보는 거여서 처음에는 되게 떨렸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재밌게 해주시고 이제 이 공간을 제가 꾸밀 수 있다는 거에 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행복교실 만들기 프로젝트는 공간 혁신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빈 교실을 꾸미는 작업인데요. 오늘 캘리그래피를 시작으로 목공예와 도자기 공예, 그리고 사진 작품 등으로 비어있는 교실이 꾸며질 예정입니다. 행복 교실 프로그램 아이들한테 도자기, 목공, 행복 사진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만의 어떤 감성 놀이터까지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 혁신에 일하는 그 두 가지 과정을 함께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공간이 아이들의 어떤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그런 정서지원 공간, 감성 놀이터, 아이들의 어떤 힐링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제주고등학교의 행복교실 만들기는 목공예와 도자기 공예, 사진, 3개의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목공예 반에서는 교실 공간을 채울 탁자와 의자, 그리고 집 모양의 칸막이도 만들 예정입니다. 행복교실 만들기 프로젝트는 4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학생들은 제작할 구조물을 먼저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직접 공구를 사용해서 조립해 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한 사람씩 나사못으로 조립해 보는데요. 학생들도 처음 잡아보는 장비여서 그런지 다들 들뜬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못이랑 드릴을 사용해서 수업을 해봤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선배들이 하는 것도 많이 보면서 많이 배우고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도자기 공예반에서도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항아리처럼 둥근 의자에 몸통을 만들고 있는데요. 도자기 공예반에서는 행복교실에 놓일 의자를 비롯해 아트 타일과 접시, 컵 같은 소품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흙을 다지고 빚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면서 자기만의 문양을 새겨넣는 등 예술적인 상상력도 발휘해 봅니다. 자신과 친구들이 사용할 소품들을 직접 제작하다 보면 행복교실에 대한 애착심도 점점 높아지겠죠. 이제 아이들이 직접 타일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을 장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자기 조형 의자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쉼터처럼 이제 어떤 공간이 꾸며지면 걸터 앉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랑 직접 이렇게 체험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따뜻하게. 카메라 사용 방법을 선생님이 행복교실 만들기의 마지막 한 팀은 사진반인데요. 화창한 가을날, 사진반은 수목원으로 수업을 나갔습니다. 수동 카메라를 처음 만져보는 친구들은 카메라가 마냥 신기할 따름인데요. 선생님으로부터 기본 사용법을 익히고 난 후 조별로 나누어 사진 촬영에 들어갑니다. 수목원, 풀과 나무, 친구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풍광을 카메라에 담아보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들이 행복교실에 전시될지 궁금해집니다.
평소에도 사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사진 수업을 듣고 이제 제가 직접 사진도 찍어보고 하면서 사진에 대해서 더 호기심이 가가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꾸는 학교 프로그램에는 중학교에서도 참가했습니다. 귀일 중학교에서는 마을 이해하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역 주민들을 일일 교사로 모시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5년의 해녀 경력을 지닌 어촌 계장님이 일일 교사로 나섰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갈풀이라 그러고 이제 표준말로 갈풀이라 그러고 이거는 현재 해녀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로는 호맹이 이렇게 얘기를 이제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또 제자리로 이제 마을 선생님은 해녀로서의 일상과 바다에서 이뤄지는 생생한 물질 작업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해야만이 안정성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 해녀 학생들은 접하지 못했던 이야기에 신기한 듯 귀 기울여 듣습니다. 원래 해녀는 바다에서 그냥 해산물 캐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도구도 설명해 주시고 해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제주 해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한 달 전 귀일 중학교 학생들은 인근 마을을 돌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마을 선생님을 모시기 위한 현수막인데요. 문구도 학생들이 직접 지었답니다. 다양한 문구로 만든 현수막 덕분에 마을 선생님들의 신청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직업군의 마을 선생님들이 일일 교사로 참가해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을 선생님을 섭외하기 위한 현수막을 직접 제작했고, 이 마을에 사시는 분, 제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경험하신 다양한 직업 세계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주에 2분 또는 3분 이렇게 마을 선생님이 학교로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귀일 중학교 학생들이 이번에는 마을 탐방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들이 찾은 장소는 하규리에 있는 영모원. 영모원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곳인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간이라 더욱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오늘은 마을의 원로이신 백왕씨 할아버지가 일일 선생님으로 나서 학생들에게 마을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귀일촌이 형성됩니다. 그때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1930년대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서당이라도 갈 수 있는데 여자들은 나면은 무조건 애기 보거나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그러한 그 열악한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유수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항상 흘러 다시 샘물이 넘쳐 이렇게 흘렀다고. 귀일 중학교의 이 마을 탐방 프로그램은 1, 2학년 전교생들이 여러 개 조로 나뉘어 인근 7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요. 마을 이해하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제주시의 여기 관광객의 의미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식수고, 그래서 물허벅은 저쪽에 빨래터입니다 여기서. 여기. 마을 주민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다른 건 웃어. 돈도 크게 벌지 못하지만 그 잘하면 게 웃어. 소중한 것.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힘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도 들어보는데요. 얼마나 잘하냐고 그런 것처럼
학교와 학원 생활 등으로 인해 요즘의 학생들은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역사나 전통 문화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탐방하며 배우는 오늘 수업은 학생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수암리에 와서 이장님과 노인회장님과 함께 마을을 둘러봐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유수암리라는 마을 이름이 이 용천수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알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학생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양한 직업의 이야기, 그다음에 삶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나 경험들을 이제 마을을 통해서 하고 싶었고요. 마을에 있지만 그동안 마을을 지나치면서도 몰랐던 환경, 그다음에 뭐 역사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익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사라져버린 마을 고늘동 유적. 오현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늘동 마을 유적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2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던 마을이었지만 4.3 사건 당시 토벌대에 의해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주택이 모두 불태워져 사라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여 명을 이 고늘동에 살던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마을이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 불태워진 이후에 이 마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이 고늘동 마을 유적은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인데요. 오현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자리한 마을 유적입니다. 학생들은 체인지 메이커 학습의 연장선으로 이 4.3 유적을 알리기 위한 고늘동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오영구 주변에 이런 고늘동 마을이라는 4.3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인터넷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바꾸기에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여기 와서 문제점이 뭔지 찾아보고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애기어분 돌 있지? 애기어분 돌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 있거든. 그 죽은 이를 위해 학생들은 체인지 메이커 미디어 교육도 받았는데요. 영상 제작과 SNS 활용법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거치며 진행했습니다. 좀 영상 길이가 자체적으로 좀 길어지기 때문에 딱 거의 중간 그 결과 고늘동 마을 프로젝트는 홍보 영상과 SNS 사진 등 의미 있는 성과물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희 오영고등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자질인 문제 해결력, 팀워크, 공감 능력, 리더십 등을 학생들에게 키워주기 위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고늘동 마을 프로젝트인데요. 4.3의 아픔이 있는 고늘동 마을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을 다크 투어리즘이 가능한 역사, 문화, 생태 탐방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결과 고늘동 마을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고 SNS를 통한 사진 홍보와 삼행시, 배지 디자인 공모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신풍리, 가시리 등의 다른 마을로 옮겨가 제주의 공동체 문화를 지키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제주고등학교의 행복교실 만들기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는데요. 과연 텅 비었던 교실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목공에 반해서 만든 선반과 탁자, 칸막이에서부터 사진반에서 촬영한 학생들의 모습과 풍경 사진들, 도자기 공예반에서 만든 컵과 의자, 아트 타일 등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 교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이제 자발적 동기라든지 학부모님들 응원을 해주는 가운데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 행복교실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행복교실 공간이 이제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교실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됐는데요. 함께했던 학생과 강사 선생님들도 힘들었던 시간을 돌이키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행복교실 만들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진로 체험이 아닙니다. 달라진 교실의 모습만큼이나 4개월 동안 변화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작품을 완성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요. 목공과 도자기를 참여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던 게 싹 사라진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직접 제 손으로 뭔가 만들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자율자동차 만들기로 과학 캠프를 진행했던 제주 4대 부설 고등학교. 저녁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한 과학 수업이 한창인데요.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3D 모델링을 배우고 있습니다. 원하는 모형 이미지를 3D로 제작한 다음 실제 프린터로 결과물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가운데에 배칭을 잘 맞춰주면 컨트롤 D를 한 번 더 눌러서 이 수업은 이번 주말에 열릴 창의공학 발표회를 준비하는 건데요. 학생들은 지난 과학 캠프에서 만든 자율자동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좀 더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서 건축물을 만들 때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어려운 작업일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작은 미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쉽고 저의 생각을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추려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3D 모델링과 프린터 사용법 외에도 레이저 조각기와 목공기계 사용법 등을 배우며 주말에 열릴 발표회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창의공학 발표회. 잘 봐야 돼. 아, 쪼주왕이 아니네. 지난 여름 아두이노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D 프린터와 레이저 조각기 등을 이용해 좀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 사용법은 같지만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크게 달라지는데요. 과연 어떤 창작물들이 나올까요? 고양이 얼굴을 인식해 문이 열리는 자동문 시스템. 음성만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등 다양한 작품들이 보입니다. 저의 작품은 밥 먹자이고요. 저는 이 작품을 휴지통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의 기능들은 아두이노 센서와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부품들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온도를 측정한다든지 마스크를 꼈는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마스크 꼈는지까지는 아직 자동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러한 요소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자동화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맵을 이용해서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발표 시간. 제주 4대 부설 고등학교의 이번 창의공학 발표회는 결과물을 만드는 단순한 과학 캠프가 아닙니다. 제작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친구들과의 소통 능력, 협동심도 키울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평소 어렵게만 느꼈던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큰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제 꿈은 프로그래머인데 이번 창의공학 발표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 협동심을 길러가면서 제 꿈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던 것이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제 자체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적인 작품 만들기를 진행을 한 이유가 학생들이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엔트리에 인공지능 블록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블록들을 활용해서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들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과 후 시간, 학생들의 코딩 교육이 한창입니다. 오연고등학교는 ICT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역 전문가를 초빙해 웹 서비스 런칭, 정보 보안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일컫는데요. 학생들은 이를 이용해서 지역의 문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ICT 관련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ICT가 뭔지 몰랐는데 ICT가 뭔지 찾아보게 되면서 제가 꿈이 인공지능 개발자인데 제 진로랑 많이 부합하는 프로그램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것은 대학생 이상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들까지 코딩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코딩을 통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쪽 하시는 분들 계시죠? 웹 쪽 하시는 분들 좀 달라요. 지금 이건 데이터 분석 관련된 겁니다. 오연고등학교 학생들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플이나 웹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코딩을 통한 사회 혁신을 시도해 보는 건데요. 방과 후 수업만으로 이런 능력을 키운다는 게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처음으로 배워보는 거라 많이 어렵긴 한데 선생님들도 잘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친구들도 아는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제 개인적으로도 나름 의지가 있으니까 뭐 집에 가서 따로 알아보거나 복습하거나 하면서 노력하니까 점점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되게 흥미가 많이 가기 시작해요. (4개월에) 걸친 코딩 교육이 끝나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해커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해커톤이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팀을 구성해 정해진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학생들이 주변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코딩을 통한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인 것이죠.
제한 6시간이 지나고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부패를 하셨을 때 보기가 안 좋아서 CSS와 HTML 어떤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잃어버렸어요 한번. 그때 정말 걱정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억을 살려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주인과 찾아줄 수 있는, 매칭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유사도를 이 팀은 잃어버린 반려견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는데요. 인공지능에 반려견의 이미지를 학습시켜 가장 유사한 반려견을 찾아내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인한테 연락을 하게 함으로써 이게 매칭이 되는. 이제 제주도에는 되게 다양한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곳에만 몰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지만 이제 충분히 훌륭한 그런 관광지들을 위주로 소개하면은 이제 한쪽으로 몰리지도 않고 고르게 분산되는 효과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이 관광객들은 계속 여행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도내 관광지의 붐비는 상황과 숨겨진 관광지 정보를 제공해 관광객 분산 효과와 함께 유익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어를 표준어로 번역해주는 웹사이트, 제주 문화예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웹페이지 등 마치 대학생들의 발표를 보는 듯한데요. 오연고 학생들의 해커톤 프로젝트는 정말 놀랍고 신선했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이론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것이 정말 좋았고 인상 깊었어요.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제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건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매번 이런 해커톤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학생들의 잠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적인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폭발하게 해줄 수 있는가의 그 도구가 저는 코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코딩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도 혁신시킬 수 있다. 그거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도 그 사회에 어떤 이슈를 던져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는 보다 창의적이고 협업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꿈꾸는 학교 프로젝트는 제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꿈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활동부터 체인지 메이킹을 통한 사회 혁신, 학생 스스로 공간 혁신을 이루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위해, 더 높은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꿈꾸는 학교 프로젝트는 한 걸음씩 미래로 나아가는 작지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학교의 프로그램들은 일회성이거나 다양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꿈꾸는 학교 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닌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돼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협업 능력을 키워줘야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JDC가 기여할 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경험, 성장의 경험을 제공하는 게 JDC의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